한류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류의 정의를 설명하고 현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한류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 이제 한국말로 한류라고 써 있죠. 이제 영어로 그대로 HALLYU, 즉 한류라고 또 쓰기도 하고, 한자어로도 이제 대한민국의 한자랑 흐름을 뜻하는 류자를 합쳐서 한자어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한자어의 의미를 그대로 되살려서 영어로는 코리안 웨이브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K 웨이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 문화 전반이 세계에 알려져 인기를 얻는 문화 현상을 이것이라고 한다. 정답은 한류입니다. 그럼 한류라 불리는 문화 현상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류란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를 비롯해서 한국 문화 전반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인기를 얻는 문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대중문화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 전반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류가 포괄하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중문화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TV, 드라마라든가 가요, 영화 이런 쪽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화장품, 관광 또는 한국의 음식들, 한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응용한 새로운 패션들, 나아가서 태권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술, 최근엔 태권까지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 전반을 이제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류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서 등장을 했을까요? 자, 사실은 한국어식의 표현은 아닙니다. 한류가.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동아시아의 트랜스내셔널 문화교류의 산물이라고 먼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류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류라고 붙이는 이런 식의 이제 웨이브라는 뜻이죠. 류라고 붙이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일본어식 표현이라는 것이죠. 일본어에서 어떤 식이다, 어떤 스타일이다, 어떤 또 무슨 파벌이다, 어떤 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류자를 종종 붙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항류죠. 홍콩이 이제 향항이라고 부르니까요. 또는 이제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또 인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대만의 어떤 문화적인 현상 이런 것들은 또 대류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류자를 붙인 게 일본어식 표현이긴 한데 일본에서 이런 류자를 붙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류가 맨 처음에 형성된 그 기원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1997년에 한국의 드라마와 가요가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가장 크게 이제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데가 사실은 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이 한류라는 조어가,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의 여러 가지 문화를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향유하고 있었던 대만 대중들이 인류가 아닌 이제 한류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류라는 용어를 비롯해서 이제 그 한류의 컨텐츠가 되는 드라마, 한국의 90년대 말의 드라마나 가요 이런 것들이 대만으로 유입이 되고, 또 대만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던 중국으로도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90년대 이전 해외 대중문화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80년대, 대한민국에서 이제 80년대와 90년대는 사실 해외의 대중문화를 손쉽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맨 처음에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졌던 시기고요. 그 국가의 통제 아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해외의 대중문화, 주로 이제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됐었는데 해외 대중문화가 소개가 되고 수입이 되던 시절이 이어졌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화나 이제 팝송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친숙하게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비전에서 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문화로 이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해외 대중문화가 들어오고 있을 당시에도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워낙 이제 뭐 흥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국내의 대중문화도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87년에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이제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 대중문화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이 자유롭게 기존의 이제 독재 정권 하에 있을 때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즐기기 시작하고 또 그거에 부응해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들도 굉장히 크게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드라마 또는 그 가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시장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민주화된 시대 또는 이제 해외의 개방으로 점점 다가가는 시대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새롭게 이제 바라보는 해외 시장의 여러 가지 압력과 요구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노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뭐 뚜렷하게 이제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등의 이제 해외 자본의 압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제라는 것을 이제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해외의 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영화를, 한국의 영화를 꼭 상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스크린 쿼터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등의 이제 해외 자본이 자유롭게 시장을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영화인들, 뭐 그 영화 배우들이 굉장히 길거리로 많이 나섰는데요. 이 영화 배우들이 이 폐지 요구에 대해서 안 된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해야 된다. 즉 문화시장 개방에도 뭐 이제 그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고하게 이제 요구가 됐었고, 사실 이제 현재까지도 한국은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스크린 쿼터제를 꼭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현재는 한국의 이제 여러 영화들이 크게 성공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의 논리에 그렇게 크게 부딪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90년대 이제 이르러서 이제 80년대 말에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유롭고 개방적인 어떤 민주적인 문화가 점점 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제작 문화 콘텐츠의 폭발적인 성공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앞에 보이는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는 진짜 종전에 없던 히트를 치면서 이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을 때는 차도 안 다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성공을 거둔 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여러 이제 나라들에도 이제 방영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도 이제 방영이 되고 한국 드라마가 의외로 되게 재밌는데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응을 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90년대 초반이죠, 이미. 90년대 초반에 1992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가요계 또는 음악사에 큰 획을 긋게 되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영화로는 이제 쉔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블록버스터급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권 내에서 굉장히 큰 이제 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국내 팬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열광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면, 쉔이 같은 경우는 작품성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이러면서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이전에 80년대에 있었던 여러 그 대중문화의 어떤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대중문화의 어떤 폭발력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제 90년대의 이제 한국 대중문화가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대중문화의 이제 자양분으로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런 대중문화 말고도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냥 대중문화 말고도 90년대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또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였습니다. 자, 영화는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이제 그 대중적인 영화 말고도 그때 그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그 울림을 주는 그런 이제 문화 장르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특히 이미 이제 자유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져 있었지만 뭔가 그런 형식적인 자유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어떤 인간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이제 영화를 즐김 또는 어떤 뭐 그 재미있는 대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 좀 더 진지하게 이론적으로 또 영화사의 커다란 맥락 속에서 이 영화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여러 가지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화는 아니다. 유럽의 어떤 유서 깊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특히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뭐 20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영화사의 전통 또는 일본의 여러 이제 그 중요한 그 영화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제 성찰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단순히 이제 흥미와 오락거리 위주의 어떤 헐리우드식의 영화가 아니라 좀 진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열정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이 열정은 단순하게 이론을 익히고 이제 역사를 고찰하는 데서 그런 이제 수준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영화 관련한 여러 가지 담론의 장이 형성이 됐었고 그때 당시 90년대에 키노라든가 아니면 시내 21 이와 같은 뭐 영화광들을 위한 전문적인 그 잡지들이 또 주류를 이루면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한국의 예술 영화들 또는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화들의 어떤 그 제작 기반에는 바로 이러한 그 영화광의 시대, 90년대에 있었던 영화광의 시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 본 그 내용은 맨 처음에 한류의 등장, 한류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었고 어떻게 맨 처음에 이 말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널리 성장하게 됐는지 뭐 국내의 상황과 그 국내의 저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로의 진출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류 이전에 이제 대중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직전까지의 우리가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